자, 8학년 친구들 안녕. 자,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세준쌤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짚어볼게요. 자, 우리가 정치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 자, 다양한 이익이 표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의견 대립이 생기겠죠. 의견 대립이 생겨서 서로 싸움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될까? 사회는 분열되겠죠. 자,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 싸움을 말려야 한다. 싸움을 말려야 합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로 정치라고 합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의 역할 당연히 나오겠죠. 싸움을 말려서 뭘 만들어? 사회를 통합시킨다. 사회를 통합시키는 역할이 바로 정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은 정책을 만들고 우리가 싸움을 어떻게 말릴까? 어떤 법을 말리고 어떤 규칙을 서로 정하자는 거야. 싸움이 있을 때, 다양한 이익이 표출됐을 때, 어떠한 법과 규칙 선에서 이익을 표출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싸울 일이 없고, 사회가 분열될 일도 없고, 그렇다면 사회가 통합시키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법과 규칙을 만드는 거, 어떤 정책을 만든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정책을 만들 때 순서, 여러분,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죠?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야? 정책 결정의 순서 첫 번째, 바로 이익이 표출되죠. 이익이 표출됐을 때, 누구에 의해서? 이익 집단에 의해서, 이익 집단, 대표적인 언론과 정당, 이익 집단에 의해서 이익이 집약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으니까 다 이해할 거야. 자, 그래서 이익 집단에 의한 이익 집약이 된 다음에 세 번째 뭐야? 정책이 결정이 되죠. 정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 국회와 정부가. 국회와 행정부가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정책 결정에서 끝나면 안 되죠. 정책을 결정한 다음에 정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집행한다 그랬습니다. 정책을 집행한다. 누가? 정부가. 다시 한번 누가? 정부가. 정책 결정은 누가 해요? 국회와 정부가 한다. one, two. 국회와 정부가 합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건 누가? 정부가. one, just one, 정부가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행된 정책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평가해보자.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한번 평가를 해보자. 평가의 과정을 한번 거쳐보자 라고 했어요. 자, 정책이 좋으면 오케이, 정책을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고요. 정책이 나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다양한 이익을 표출하는 과정으로 다시 피드백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환류한다고 해요. 뭐라고? 환류한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 여러분? 자, 페이지 32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자, 32쪽 한번 펴주세요. 32쪽 보시게 된다면, 자, 정치 과정의 중요성, 자, 쭉쭉 넘어가서 32에서, 자, 35페이지, 자, 32에서 35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지금 뭐냐? 3번, 정치 과정의 주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누가 할까요?
자, 우리 한번 보자. 과거에는 정치인 누가 있어? 자, 과거의 정치 누가 있을까? 과거. 자, 국가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회와 정부가 있어요. 그쵸? 과거에는 국회와 정부가 있다. 누가 국회와 정부? 누가 국회와 정부? 누가 국회와 정부가 정치의 주체자였다. 이거야. 자, 현대 와서는 어떨까요? 오늘날. 자, 오늘날 정치는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 국가가 하겠죠. 국가도 하겠죠. 또 시민도 하겠죠. 저도 정치할 수 있어요. 자, 학생도 하겠죠. 언론도 합니다. 정당도 정치를 합니다. 굉장히 많다 이거야. 굉장히 정치 과정의 주체가 많아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많아졌다. 이거를 뭐라 해? 정치 참여가 굉장히 다양화해졌다. 다양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정치 참여의 주체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두 가지로 섹션이 나눠져요. 어떻게? 자, 공식적인 참여하는 공식적 참여. 자, 그 다음과 비공식적 참여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식적인 정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이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누굴까? 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국회와 정부와 자, 사법이 공식적으로 오늘날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자, 비공식적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자, 시민 잘 보이죠? 자, 시민이라던가 뭐 언론, 그 다음에 정당, 그 다음 이익 집단 굉장히 많죠. 뭐 시민단체도 될 수 있겠죠? 자, 시민단체도 비공식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알아볼게요. 국회는 정치 참여 어떻게 할까? 국회 정치 참여 어떻게 할까요? 법률을 어떻게 국회 지난번에도 다 배웠죠. 법률을 만들어요. 입법부라고 해서 입법하는 역할을 국회라고 했습니다. 법률을 제정하고요. 또 어떻게 참여할까? 그 다음에 뭐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라는 건 뭐야? 결국 국민의 대표라니까 국민의 대표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부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요? 정부는 자, 법을 집행합니다. 법을 집행하고요. 자, 정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이런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치를 참여하는 게 바로 정부가 되고요. 자, 사법은 뭐야? 여러분, 사법 법의 적용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법의 적용과 법의 집행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법을 판사가 땅땅땅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을 집행한다는 거야. 자, 그것을 우리는 법을 적용한다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법 적용이라고 해요. 법 적용과 법 집행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하나의 기관만. 자, 저기로 내려올게요. 자,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법을 재판해주는 재판소예요. 법을 재판해주는 재판소다. 법을 재판해주는 재판소.
그게 뭐야? 헌법재판소다. 과연 이 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어떤 기본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기본권에 위배되는지 위배 안 되는지 법이 법을 재판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 국회와 정부와 사법을 알아봤어요. 자, 그럼 비공식적으로는 뭐가 있을까? 비공식적으로는 자, 시민과 언론과 정당, 이익집단, 뭐 시민단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굉장히 많다라는 거 한번 짚어보시고 여기선 좀 책으로 넘어갈게요. 책으로 넘어가시면 자 35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자, 책 35페이지를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 1번과 2번, 3번이 있죠? 자, 공식적 정치 주체에는 아까 말한 대로 국회와 정부와 법원이 있죠. 뭐야? 이 빈칸 뭐야? 법의 제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바로 국회고요. 정부 볼까요? 정부는 어때요? 법의 정책을 집행하고요. 정책을 실행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대요. 나라의 어떤 살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사법부 법원인데요. 뭐야?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보호하고 쟁점을 해결한다. 이렇게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선생님 방금 아까 말했던 헌법재판소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법을 심판하는 거야. 법을 재판해주는 재판소 꼭 기억을 같이 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공식적인 정치 주체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비공식적인 정치 주체로 한번 같이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